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네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전거 끌고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해볼 얘기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벨로 중에서 300만원대의 미니벨로 하고, 그리고 40만원대의 미니벨로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타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회사에 잠깐 일이 있어서 출근을 했다가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0만원대에 제가 타고 있는 미니벨로는 버디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333만원 주고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 타고 다니는 위미 8 7개월 내내 너무 잘 타고 다녔기 때문에 300만원대의 미니벨로하고 비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니벨로라는 장르가 가격대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행성이 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장르는 아니거든요. 같은 20인치로 비교를 했을 때 고가의 미니벨로하고 주행성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40만원대 위미 8도 주행성이 정말 좋습니다. 주행성 부분만 본다고 하면 제가 타고 다니는 버디보다도 체감상 그런 빠른 느낌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버디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앞뒤로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천후 미니벨로라는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위미 8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나왔을 때부터 고속용 그런 미니벨로에 중점을 두고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고 실드 베어링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은 어떨지는 몰라도 주행성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좀 빠른 그런 미니벨로입니다. 기본적인 부품들은 다 장착을 한 상태에도 10.5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경량화를 진행을 한다면 9km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그런 무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니벨로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그런 무게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타이어도 얇고 고속용 그런 세팅으로 나왔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버디 R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버디만의 기술력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독자적인 프레임 규격과 그리고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 그리고 스윙 폴딩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된 프레임인데, 색상도 굉장히 세련되고 이쁘지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은색 부분의 이 빗살 무늬와,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빨간색 계열에서 약간 톤 다운된 그런 색상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용접면을 보게 되면 이건 진짜 버디 미니벨로의 퀄리티를 따라올 만한 미니벨로는 없을 정도로 용접 부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미니벨로들을 접해보고 느낀 점은 부품 구성 자체가 미니벨로라는 장르에는 그렇게 고가의 부품을 잘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고가의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부분이 조금 덜하고요. AS도 정말 잘 대응을 해주고 제품 퀄리티도 그 가격에 준하는 만큼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다 하시면 고가의 미니벨로를 구매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니면 저가의 미니벨로를 구매를 해서 이것저것 좀 만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 좋은 미니벨로를 구매를 하셔서 자기 취향에 맞는 부품들로 교체를 하고 조금만 신경 쓰고 봐주신다면 웬만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자꾸 미루다 잘 하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다 잡히더라고요. 장난감처럼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미니벨로라는 장르는 좀 만지는 재미가 있고요. 물론 타고 다니는 게 주가 되겠지만 자기만의 그런 취향으로 이렇게 커스텀을 해가면서 미니벨로를 이용을 한다면 정말 재밌는 그런 자전거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표준 체중보다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 미니벨로를 타도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내구성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몸무게가 조금 표준 체중보다 많이 나간다고 하시면 저가의 미니벨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체중의 기준은 90kg 이하 이 정도로 제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회사 동생하고 국토종주를 했을 때도 90kg가 조금 넘는 무게였는데 사실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고가의 미니벨로를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디 미니벨로만의 특징으로는 핸들이 다른 미니벨로보다 많이 예민합니다. 이게 포크 구조가 이렇게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핸들 조향성이 좀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캐리어 블럭을 이용을 해서 프론트 가방을 장착을 하고 라이딩을 하다 보면 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고요. 약간 좀 이질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알고 타셔야 될 것 같고, 버디 R은 좀 고속 주행 컨셉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앞뒤에 있는 이 서스펜션 자체가 순정 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디 R이라고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간다 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하드한 타입으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고요. 휠 베이스의 간격도 일반 미니벨로보다 상당히 조금 좁습니다. 이게 휠 베이스가 좁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안정감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16인치로 바퀴가 작지만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브롬톤을 타보시면 작은 바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르고요. 버디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접히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길게 되면 폴딩 사이즈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휠베이스 간격이 일반 미니벨로보다는 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부분에서는 일반 미니벨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정말 미세한 차이긴 한데 체감상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벨로를 번갈아 가면서 자주 타기 때문에 더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했던 게 버디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론트 가방 거치 문제도 있어서 프론트 가방이 제가 없으면 자전거로 출근하는데 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프론트 가방을 거치를 하고 출근을 하는 편인데, 이게 프론트 가방을 달려고 캐리어 블록을 알아보다 보니까 가격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H&H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이 가격을 주고 캐리어 블록을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포기를 했고, 그 다음 저렴했던 게 트리고 제품으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버디만의 고질적인 문제 인데 캐리어 블록을 설치를 하려고 이런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핸들을 돌렸을 때 캐리어 블록 어댑터 아랫부분에 이렇게 닿게 되더라고요. 폴딩을 할 때 포크를 접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걸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댑터 부분에 닿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명칭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코어시스 링을 중간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포크와 헤드 튜브의 간격이 조금 넓어지게 되면서 폴딩 걸쇠 부분이 어댑터 부분에 닿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고도 또 저는 더 공간을 띄워주기 위해서 밑에 부분을 좀 갈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만족하면서 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그런 미니벨로보단 프론트 가방을 장착하고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리어 블록을 장착을 하게 되면 폴딩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버디 전용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튜닝을 하시려면 자전거 한 대 값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정도만 투자를 해서 라이딩을 할 생각이고요. 더 이상 돈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단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버디 미니벨로가 안 좋은 자전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탔던 자전거 중에서는 만족감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버디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천후 미니벨로라는 게 딱 맞는 게 승차감이면 승차감, 주행성이면 주행성, 그리고 폴딩 사이즈도 일반 반접이식 20인치 미니벨로보다는 폴딩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천후 미니벨로라는 게 딱 맞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정말 이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미니벨로 중에서 실물은 가장 이쁜 것 같고요. 자전거는 내 눈에 이뻐야 한 번이라도 더 탄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미팔, 정말 가성비 좋은 자전거로 유명하죠. 제가 타본 저가형 미니벨로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좋은 그런 미니벨로였기 때문에 주행성 부분에서는 정말 고가의 미니벨로하고 뒤처지는 부분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의 능가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는 맛이 좋은 그런 미니벨로입니다. 입문용 미니벨로를 조금 고민을 한다거나 나는 좀 빠릿빠릿한 그런 자전거가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미8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고속용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얇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예를 들어서 좀 안정감 있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지만 차후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300만원대 미니벨로 하고 40만원대 미니벨로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자전거는 저가형 미니벨로가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미니벨로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미니벨로 장르라는 자체가 좀 휴대성에 중점을 둔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주 접어야 될 일도 많이 생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스크래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가형 미니벨로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활용도는 저가의 미니벨로가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버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매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애지중지 아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뭐 조금 타다 보면 또 막 굴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손이 많이 가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끼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형 미니벨로에 손이 더 많이 가게 되고 자주 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문용으로 가성비 좋은 미니벨로 한 대 구매를 하시고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셔서 좀 고가의 미니벨로도 구매를 해서 타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 300만원대 미니벨로 하고 이제 저가형 40만원대 미니벨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봤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